14쪽 소남 8편이죠. 은기뢰편. 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기뢰는 제 남산지 양이언을 하사위사라 막감혹황고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은기뢰는 제 남산지 측이언을 하사위사라 막감황식고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은기뢰는 제 남산지하언을 하사위사라 막혹황처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자, 은기뢰라고 할 때 이 은은 우리 지난번 상서 반경 중편에 그게 뭐라면 은강대학하니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은기뢰 저기 은나라 은자. 그 은나라 은자의 은이 그때는 은강 우르릉 거리면서 대뢰 큰 벼락을 내리거늘 이렇게 돼 있던가요? 은강 대뢰 대학 큰 대학 큰 그저 고통을 내리거늘 대학이라고 해서 그때 이 은이라는 게 우르릉 한다라는 바로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로 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 우리 패풍 북문편, 그 다음에 소아 정월편, 대아 상류편에 보면은 우심 은은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심은은 근심하는 마음이 우릉우릉한다라고 할 때도 은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심은은 근심거리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릉우릉 울렁울렁 된다라고 할 때 은은이라는 의성어로 표기합니다. 자, 은기뢰는 제 남산지향이언을, 자, 우릉거리는 그 우레소리는 남산의 양지 쪽, 그러니까 남산의 남쪽이 되겠죠. 남산의 남쪽에서 남쪽에 있거늘 하사위 황사라 어찌하여서 이에 멀리 떠났는고, 어찌해서 이에 멀리 떠났는지라. 앞에 있는 사는 그 어찌해서 이에,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있는 사는 자 이곳에서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 사람은 이곳을 멀리 떠났는고, 막감위한고 감히 혹 결을 하지 못하는고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남편을 자 진진한 귀제라 그러죠. 진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채치면 지금 신우하다, 성실하고 두텁다, 믿음직스럽고 후덕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진진이라고 했는데요. 진진이라는 말 속에는 음력 3월에 진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매우 늘 떨치듯이 분주한, 항상 바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 남편을 일러서 진진군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빈자리에 부인이 혼자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하려니까 그 대단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자 은기뢰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릉거리는 그 우레소리는, 자 우릉거린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봄에 우수비, 그 다음에 그 고급이 내리면서 고급이 내리고 또 여름이 되면은 자 이제 천둥번개가 치는데 우리가 그 우레소리가 난다는 거 무섭죠. 이 무서운 상황에서 자 그 우레소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그죠?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없는 뒤에 울리는 그 우레소리가 남산의 양지 쪽에 있다 그러면은, 자 원래 부역은 언제 가느냐, 부역간 남편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보통 부역은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가는 거죠.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부역을 가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아직 지금 봄이 지나서 지금 여름으로 가는데 어찌해서 돌아오지 않는고 라고 하는 마음을 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우레소리에다가 비유해서 자 자신의 마음, 울렁울렁거리는 자신의 마음을 흥기시켰죠. 그래서 흥시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는 속에는, 자 우릉거린다라고 하는 소리에는
본인이 남편이 없어서 홀로 지내면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도 담았고, 그 다음에 자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밑에 그 채침의 해석을 보면은 흥냐라 했고, 채침이란다. 주자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성이라, 그러니까 우레소리의 소리니까 바로 의성어로 쓰인 것이고, 산의 남쪽을 양지라고 표현하고, 하사라고 할 때 앞에 있는 하사의 사는 바로 차인, 이 사람, 자기 남편을 표현하는 것이고, 위사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라 라고 하는 본래 집이 있던 곳을 왜 떠났는고 라는 이 집을 표현하는 거죠. 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을 가라, 진진이라는 것은 신후예라, 미덥고 두터움이라. 남국이 피문왕지와 하여, 남쪽 나라들이 문왕의 덕화에 힘입어서 부인이 이기 군자 종역 제외의 사년지라. 부인이 군자가 자 역을 가서 역을 따라서 저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사념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작차시라. 그래서 이 시를 지었느니라. 은은연 뇌성은, 저 우르릉 우르릉 거리는 저 우레소리는 현재 남산지 양이언을, 지금 천이 아니라 즉 지금 남산의 그 양지 쪽에 남쪽에 있거늘 하차 군자는, 어찌하여 이 군자는 독거 차이 불감 소가 호화, 홀로 이곳을 떠나서 감히 조금이라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가. 어시에 우미 기 미덕하여, 또한 그 덕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또한 조 필사이 환귀하라. 또한 그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함이라. 지금 이 시는 앞에 주남편에 있는 바로 권희편하고 같죠. 그 태사가 자 이 문왕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그 불령 채채권이, 독고마리를 뜯는데도 기울어진 광주리가 차지 아니하여서, 주남편 3편입니다. 22쪽. 불간경광하여 차회이니라. 내가 사람을 자 생각하노라, 그리워하노라. 그러면서 에이라 독고마리는 계속 뭐하냐 하면서 치피 주행하노라, 저 넓은 길거리에다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하고 비슷한 심경을 읊은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55쪽의 제2장. 은길에는 제 남산지 측이언을 하사위사라. 막감 식황고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자 진진군자 하사위사 막감 호강, 여기는 단어를 조금씩 바꾸고요. 그러니까 막감 혹왕 또는 막감 황식, 밑에 3절은 막혹 황처 이렇게 하고, 뒤에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해서 후렴구를 두었죠. 자 우르렁거리는 그 우레소리는 남산의 옆에서 있거늘, 남산의 옆에서 하거늘 하사위사라. 어찌하여 이 사람은 이곳을 떠났는고. 막감 식황고, 감히 결을 하지 못하는고, 쉴 겨를을, 그죠? 감히 쉴 겨를을 내지 못하는고. 진진군자는 돌아올진저. 자 흥식의, 아까처럼 황식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지의 지, 그러니까 일을 멈추고 그만 쉬고 그 다음에 결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쓴 것이고, 은길에는 제 남산 지하언을 하사위사라. 우르렁거리는 그 우레소리는 남산의 아래에 있거늘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곳을 떠났는고. 막감혹 황처, 감혹, 그죠? 결을 하지 못하는 곳, 그죠? 결을 하지 못하는 곳. 처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곳에서 좀 떠나질 수가 없는 곳. 진진군자는 귀제인저. 뜻이 간략하면서도 기다리는 그 부인의 마음을 은규례라는 데다가 아주 잘 비유를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규례는 제 남상지향언을 하사위사라. 막감 혹황고
진진군자는 귀재인저 흥예라. 은길에는 제 남산 지측이언을 하사위사라. 막감식황고 진진군자는 귀재인저 흥예라. 은길에는 제 남산 지하언을 하사위사라. 막감 황처오 진진군자는 귀재인저 흥예라. 여기 남산 은길의 3장이라. 그 다음에 표유매 표유매 편 같이 읽겠습니다. 표유매여 기실 7해로다. 구화서사는 태기 길해인저. 표유매여 기실 3시로다. 3해로다. 구화서사는 태기 진해인저. 금해인저. 표유매여 경광기지로다. 구화서사는 태기 위지인저. 표유매. 표라고 하면 떨어질 표자가 되는 거죠. 떨어질 표자. 아마 나무 흔들어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자연에 바람 불어서 이제 매실이 떨어질 때가 되는 거죠. 매실이 떨어질 때가 음력으로 몇 월이냐면은 대체로 7월, 음력으로 4월에서 5월 사이, 4월에서 5월 사이니까 아직 여름 장마 들기 직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력 매도를 4월, 5월 이때를 매우 또는 이때 내리는 배를 매우라고 표현하죠. 매우 또는 황매우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그때 되면 또 매실들이 누렇게 익으니까 자, 황매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황매우라고도 표현하고, 중하가 되는 음력 5월을 그래서 매월이라 이렇게도 붙이죠. 매월이라 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또는 매천, 매하 다 이렇게 붙입니다. 음력 5월을 12율료로 표현하면 유빈에 해당되는 거죠. 유빈. 막 흐드러지게.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두루두루 흐드러지게 열매 맺는 때. 유자에. 유자에 유빈. 저기 나온 황종대려 유빈. 글자 아닌데. 일단 유빈은 생한다. 하나가 생한다. 유빈. 이게 음력으로 표현하면은 천풍 9월이죠. 천풍 9월에서 하나가 생기면서, 돼지시니까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나무 열매들은 이제 막 흐드러지게 이제 열기 시작한다. 이런 뜻에서 유빈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우리가 서경으로 표현하자면은 순화, 메추라기 순자, 순화월, 요거 시에 자주 나오니까요. 일단 익혀두시고요. 그래서 매화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지금 표유매, 떨어지는 매화여, 기실 7해로다. 그 열매가 7개로다가 아니라 지금 나무에 가득 찼던 나무들이 이제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70%가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떨어지고 하여튼 7부 정도가 이렇게 남은 것인데, 그러면은 음력 지금 5월, 지금 결혼할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죠. 결혼할 시기가 조금 늦어지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때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매화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구하서사는, 나를 구하는 여러 선비는 태기 길해인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길한 날에 이르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짜를 받아서 나에게 바로 뭐예요? 청혼. 그러니까 뭐예요? 중미쟁이 보내가지고
좋은 날 받아서 나에게 오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은 그 정현이 쓴 그 주석이 있습니다. 매실 상여 칠미락은 매실이 아직 남은 것이 뭐랄까 7할 정도가 되는 거죠. 7할 정도가 아직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유시쇠하니 비로소 이제 쇠하기 시작하는 것을 비유했으니 위 여자 20 춘성이 불가면 지하즉 쇠라. 그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지금 나이가 보통 여자는 15살에서 20살 남자는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이렇게 장가를 가는데 지금 여자가 20살이 지금 막 넘기 시작합니다. 이번 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살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나이 여자 20이면은 춘성이 불가 봄이 지금 한참 그 이렇게 그 익어 가는데 그러니까 20이라 그럼 여자의 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보면 회춘이라 그래서 여자가 봄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이제 남자를 그리우면서 시집갈 때를 그리워한다라는 뜻인데요. 나이 20살이 되어서 한창 나이에 그러니까 시집갈 나이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러니까 춘성이라 할 때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시집갈 나이가 무르익었는데도 불가면 씹을 가지 못한다면은 지하즉 그렇게 되면은 자 여름에 이르면은 여름에 지나면은 이제 여자 나이는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죠. 자 부예라 지금 떨어지는 그 매실에다가 자신이 지금 혼기가 꽉 찬 것을 지금 노라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다 빗댔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부시라 표현했습니다. 표는 떨어짐이라 매는 나무 이름이니 화백이요 꽃은 하얗고 실사 행이 초라 그 열매는 뭐하고 비슷하고 은행하고 비슷하면서 신이라 선은 중이요 태는 금야라 이름이라 길은 길이리라 그러니까 좋은 날짜 받아가지고 오시라라는 거죠. 남국이 피문왕지와 하여 여자 지 정신자수하고 남국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여자가 자 곧고 미덥게 하면서 스스로를 지킬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알고 기가 불급시엔 그런데 그 시집갈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을 때 그 시집 기가 불급시에 그 시집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을 때에 그 유강포지 용냐라 강포한 자의 욕됨을 당할까를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매락이 제수자 소하여 나무 그 열매가 그 매실의 열매가 떨어지면서 나무에 있는 것이 적어지면서 이 현시과의 태만이라. 그래서 때가 지났는데 또 너무 늦은 것을 나타낸 것이라. 차례차례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아지 중사는 나를 구하려는 여러 선비들은 기필 유급 차 길일이 내자 호인저 그 반드시 그 길일에 이르러서 그 길일에 미치어서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날짜 받아가지고 올지어라. 내가 더 늙기 전에 빨리 오시라. 나에게 그 중매를 좀 넣어달라라고 표현했는데 여자 얘기 나오니까 하나 그 앞에 우리 무슨 시냐면은 소남시 소남시였던가요? 소남시의 그 작소시 앞에 절피남사 조충 채빈 감당 그 다음에 행로시 50쪽에 있는 행로편 50쪽에 있는 소남 5편의 행로편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수이 장무가기리요 하이 찬 아오꼬 하며 수이 자 이때 그 열을 그 지난번 우리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라는 뜻으로 괜찮습니다. 여자라고 읽어도 되고 그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너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 너라고 하는 건 너여자의 여로 있죠. 너여자의 우리말로 여 개념으로도 해도 상관없고 여자 개념으로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역시 자 수이 서무아리오 하이 찬 아용고 하며 수이 여 무가리오 여자가 시집감이 누가 여자가 시집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너여자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다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 좀 같이 보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장 표유매 2장 표유매여 기실 3해로다 구하서사는 택이 금해인저 그 떨어지는 매실이여 그 열매가 지금 3알만이 남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열매가 셋이로다.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마음 바빠 죽겠죠. 저거 다 떨어지면은 나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노처녀라고 불리우는데, 그래서 나를 구하는 여러 선비들은 이거 뭐 지금 아까 뭐 길을 받아오고 나오고 그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오소서 이렇게 돼 있죠. 택이 진해인저 그 지금 이르소서 그 지금 오소서 뭐 이것저것 갖출 것 없이 와서 이제 그죠? 나한테 이제 말이라도 정원하겠다라고 빨리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역시 부예라 그 매유 수자 3은 즉 낙자 우다이라 떨어질 것이 또 떨어진 것이 또한 많은지라 금은 금일이니 오늘이라도 이런 뜻이죠. 개 부대 길의리라 1장에서 조금 여유 잡고 그 좋은 날 받아오소서 그랬는데 그 길한 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 3장 가면 골치 아픕니다. 표유매여 경광기지로다 구하서 사는 태기위지인저 바로 앞에 이제 지금 오늘이라도 오소서인데 그 떨어지는 그 매화 열매가 경광기지로다 그랬는데 그 기울어진 광줄에 주워 담도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지를 않거든요. 겨우 기울어진 광줄에도 지금 찰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매실 다 떨어졌다 얘기죠. 거의 다 떨어졌다. 부하서사는 나를 구하려는 여러 선비들은 태기위지인저 그 그냥 뭐 오늘이고 말고 와서 그냥 잠깐 언약이라도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귀지 언제쯤이라도 내가 찾아가겠소라는 조금 더 이제 다급하게 표현하면은 지금 다른 사람 말이라 당신 직접 못 오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매파를 어쨌든 보내가지고 언제쯤 찾아오겠다라는 그 이르기라도 그죠?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르기라도 하소서라고 표현했네요. 부예라 기는 취해라 경광 취지면 즉 낙지진이라 기울어진 바구니에다가 줍는다면은 떨어진 것이 다 하였는지라. 위지라고 하는 말은 즉 단 상고의 약과 정이라 다만 서로 간에 그죠 약속을 하고 알리고 그죠 서로 간에 고하여서 그 다음에 약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냥 약속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부터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 곧 내가 장가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라도 얘기하소서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왕의 그 덕화에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음분 나지 않고 나름대로 정고하게 이렇게 중매쟁이의 이 혼사를 기다리면서 절차를 밟아서 혼례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표유매여 기실 7해로다. 구하서사는 태기 길래인저 보이에라. 표유매여 기실 3해로다. 구하서사는 태기 금매인저 보이에라. 표유매여 경광기지로다. 구하서사는 태기 위지인저 부이에라. 제가 지금 표유매 3장이라 자 부예라라고 해서 원래 부야 예전에 야라고 해다가 받침 없으면 이자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죠. 지금이야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예라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네. 지금은 굳이없이 그냥 부야라 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소성 같이 읽겠습니다. 해피 소성이여 삼호 제동이로다.
숙숙소정이여 숙야 제공하니 식명부동일세니라. 해피소성이여 유삼녀 묘로다. 숙숙소정이여 포금여 주하니 식명불류일세라. 자, 이 박장밖에 없습니다. 자, 소성편 해피소성이여 반짝이는 저 작은 별이여 삼호제동이로다. 서너 개가 동쪽에 있도다 라고 해도 되고요. 이 삼성과 오성이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너 개, 너댓 개. 지금 그 동쪽 하늘에 서너 개가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어두워지면서 조금 보인다 라는 이런 뜻으로도 지금 쓰인 건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모시에서는, 모시정의에서는 삼성이라 그러면은 동방칠수 가운데, 동방칠수가 어떻게 되죠? 각항저방 신미기가 되는 거죠. 각항저방, 순서가 그냥 여기서 그대로 남쪽으로 두었을 때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각항저방, 각항, 이쪽에서부터죠. 각항, 그 다음에 저방, 그 다음에 심, 미, 기 이렇게 되죠. 심미기. 기수가 되니까 이 북쪽부터 셉니다. 그래서 삼성이다 그러면 기, 미, 심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이키미 심성이고, 그 다음에 오성이라 라고 할 때 심성, 그 다음에 오성이라 그래. 지금 이게 봄에 해당되나요? 심성이 동방에 있으면 그 밑에 참고요. 심성이 동방에 있으면은 음력 3월때가 되고, 그 다음에 주성이 동방에 있으면 정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성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유성이라 그래서 남방칠수의 다섯 번째. 남방칠수는 어떻게 되나요? 규류이묘 필자사함이 되나요? 각항저방 신미기 규 옆으로 갔죠. 규류이묘 필자삼. 규루 위 묘 필 자 삼성 삼성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필성으로 봤나요? 여기가 유성 유성 잠깐만 규류 이묘 필자삼 여기서 각항저 아니 뒤에서부터 삼성 규루 여긴가요? 아니 루자 정기류성 장익진 이거 저기 남방별인데 남방별인데 정귀 류 성 장 익진 정기류성 장익진 진수가 요 진수를 쓰던가 장익진 날개 익자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원래 여기 정동방에 들어가는 게 방성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밀려가지고 정동방에 방성 여기 정남방에 성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진짜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류성이 되는 거죠. 자, 류성에서 우리 이거는 날짜 이렇게 따지는 그러니까 계절 따지는 거는 어디냐면은 요전편에 잘 나타납니다. 그 때별로 그 별자리 위치 바뀌는 것. 그래서 일단은 삼성과 오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삼성을 심성과 그 다음에 유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삼성과 오성이 동쪽에 있도다. 그 다음에 숙숙소정이요. 공경이 숙숙이다라고 하는 건 엄숙하고 공경하다. 소라고 하는 건 밤하늘 소자니까 여기서는 초저녁에 가며 초저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여관이죠. 여관인데 여자 관리입니다. 여관이고 이건 나중에 주역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여관이 밤에 지금 그 당직서러 나가는 겁니다.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침소 지키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부인 이른바 왕비와 그러니까 군주 제후죠. 제후의 그 부부의 침소에 당직 서는 분들입니다. 여관이 지금 밤중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지금 공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숙숙 소정이여 그러면 초저녁에 감이여 숙야 제공이로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가 되지만은 실은 야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출근을 해서 이른 아침까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당직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밤늦도록 밤에서부터 이른 아침까지 정확하게는 거기냐 새벽부터 밤늦도록 하면 안 되고 새벽이나 밤늦도록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의미는 밤부터 새벽까지 공소에 있도다. 식명부동이로다. 누구는 편안하게 자는데 누구는 여기서 그 야근 당직을 사야 되니까 그거는 이에 명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자기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참고 2번에 이 당시 문왕 제후가 두는 그 부인의 숫자들이 다 원래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한나라 선제 때 그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염철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밑에 주석에 보면 고자의 부부지호는 옛적의 부부의 조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부부의 그 호는 일남일녀의 성가실지 도라. 그저 남편 지아비의 지엄이 하나 일남의 일녀로 가실을 이루는 그저 가실의 도를 이루느니라. 급후에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일남일녀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에 나중에 저기 그 주송인가요? 그 문왕 대하인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고공담보가 저희 그 변방족들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올 때냐면은 기산 아래로 털을 잡을 때 그때 두 부인 그때 일남일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는 자, 어떻게 되느냐? 한나라 때 지금 이르러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최소한 아까 전국 시대부터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사일첩이요. 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그 아래 단계 그 말직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일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실 부인 하나에 첩 하나 이렇게 되죠. 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맹자에 잘 나타납니다. 송나라 때 어떤 선비였던가요? 맨날 남편이 나가면 술이 거나해져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도대체가 이놈의 남편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나 물어봤더니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는다고 아주 이 뻥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대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술 대접을 받았으면은 우리 집으로 사람을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례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 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첩하고 같이 뒤를 살살 밟았죠. 같이 밟아서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돼요? 상갓집에 가서 술 얻어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 무덤 있는 데 가가지고 술 얻어먹고 거기서 다 떨어지면 또 저쪽에 조상치른 집에 가서 또 얻어먹고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정실 부인이 혼자 갔겠군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그 첩한테 그러죠. 야, 우리가 모시는 저 양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둘이 손잡고 이렇게 얼싸안고 울었는데 울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 저 잘 먹고 왔다 그러면서 또 기고만장 위세 부렸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당시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이런저런 그저 대부들 그 다음에 이 권력가들 따라다니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선거운동 해주고 그래도 또 거기서 뭐 벼슬자리 하나 좀 받아볼까 하는 그 사람들을 풍자한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전국시대만 하더라도 그 별 볼 일은 없는 남자들도
일부일처 그거 아니라 그저 일정비 정실 하나 첩 하나 이렇게 두었고 대부는 둘을 두었고 제후는 질제 구녀 이한데 그죠? 그 인첩들 9명이나 두었는데 금제후 지금 오늘날 한나라 때 보니 지금 제후들은 얼마 백수명이나 되고 경대부들 십수명이나 되고 중자 중간계급들 그 뭐예요 시어까지를 두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집안 가득히 영실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가득히 두었으니 시로 여혹 광원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예요 그 제후들 뭐 백수명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다마는 남편이라고 하는 자의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 뭐예요 권력 세가들이 뭐예요 이쁜 여자라고는 다 데려갔을 것이고 하니까 남자들이 혹 방사 무필하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두루두루 떠돌다가 그저 평생 짝없이 홀로 죽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 보는 게 아마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창금 제도 때문에 평생 장가 못 가고 홀로 떠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일자리들이 없어서 장가 못 가는 경우들도 많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면은 그 밑에 흥야라 흥시가 되는 거죠. 저 반짝반짝하는 초저녁의 별들을 보면서 뜨는 별들을 보면서 나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자리에 들기는커녕 어떻게 된다? 지금 당직하러 나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 흥기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흥시라 표현했네요. 흥예라. 해는 미모라. 그러니까 조금 작은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희미하게 비추는 것. 초저녁이니까 좀 희미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달이 뜨면 꼭 같이 따라다니는 별 있죠. 샛별, 금성이죠. 초생 달일 때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름달일수록 멀리 떨어집니다. 샛별이 제일 반짝반짝 제일 먼저 우리한테 비추는 돌. 3~5라고 하는 것은 주자는 지금 드물다. 이제 초적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해서 희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문 것을 말하니 개초운이거나 대개 초저녁이거나 혹 장단시라 아니면은 이런 아침에 이제 거의 해 뜰 무렵쯤 이제 새벽녘쯤일 것이라 쑥쑥이라고 하는 것은 제수모란가요? 공경할 속 자체 가지런히 공경하는 모양이라 소는 밤이요 정이라고 하는 건 감이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 실로라는 이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실로라는 뜻과 같으니라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 천 소부지 분예라 하늘이 부여한 바에 바로 분수를 이름이라 각각이 타고난 그 분수 운명이라라는 것이 있죠. 누구는 제후의 부인이 돼서 편안하게 자고 누구는 신분이 낮아서 그 야간 당직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남국 부인이 승후비지 화하여 남국의 부인이 후비의 교화를 입어서 불투기하여 능히 투기하지 아니하여 이해기하라 그 아랫사람을 은혜롭게 하느니라. 이게 참 남성적 표기가 돼가지고요. 투기한다라고 했는데 당직이다 그러면 누구나 내가 저기 사람의 그 첩이라도 돼야 되나 이런 뜻으로 지금 표기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각자의 그럼 남자들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다 질투하고 시기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나요? 그렇게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 어쨌든 그 아랫사람에게 은혜로운지라 그러므로 기 중첩이 그 여러 첩들이 여긴 중첩이라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송나라 때 첩은 모든 여관들까지를 전부 다 첩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그러면은 대궐 내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들을 여관이라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자 관직이 되고 내명부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굳이 또 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임금이 하나 또 탁 찍으면 또 가나봐 수청도 들어야 되고
하는 데서 첩 개념으로 도는데 첩이 꼭 밤잠자리 그 아무튼 수발드는 그는 아니에요. 그냥 세워둔 여인이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시중 들게 하는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자문에서도 뭐죠? 저 처보적방이라 그래서 여자들이 그저 처보적방이라 여자들은 자기 길쌈을 하고 모시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적방 모시고 요걸로 썼나요? 안 쓰다 보니까 방적 맞나요? 처보적방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은 그 뒷수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옷감 짜가지고 수건도 만들고 손님 많이 오니까 천자문에 보면 그죠? 그때 이제 손님들 초청을 했으니까 별도의 이부자리 호청들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수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 손님들 오면 또 모시고 하는데 그 모신다라고 하는 게 잠자리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신다라고 하는 건 거기 뭐 식원 유방이라 그랬죠. 그 옆에서 모시면서 수건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집에 있는 그 하녀 개념까지를 전부 다 첩실이라 개념으로 보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분별해 봐야 되는데 지금 송나라 때 나온 글들이라서 한나라 뭐 진나라 지나고 한나라 지나고 해가면서 아마 모든 그 하녀들 개념을 거의 첩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료하면은 남자 주인의 밤시중들은 여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한 데서 조금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개중첩이 대개가 여러 첩들이 진어군에 나가 임금을 모심해 불감당석하고 이때 모신다라는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그 다음에 그 저녁을 맞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뭐예요? 그 뭐라 한다는 걸까요? 그 저녁을 그 같이 하지 못한다. 밤을 같이 지내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건데 견성이 왕하여 별을 보고 돌아가서 다시 견성 그 다음에 별을 보고서는 돌아오느니라. 별을 보고 가서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자꾸 저기 뭐야 그 내직 당직을 서러 들어갔다가 새벽녘에 별을 보고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음란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관들의 기본적으로 그 궁궐에서 그 지내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있고 아니면은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내명부의 직계가 쭉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명부의 직계에 따라서 뭐 당직 서는 사람, 그 내부에 무슨 일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죠. 우리가 뭐 숙종 때 뭐 무수리가 어찌어찌 임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왕자를 낳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을 다 첩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습니다. 다 내명부의 직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래 신분에서 발탁되는 경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인소현이 흥기라.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날 때, 그저 별이 나타나는 바로 인하여서 흥기함이라. 또는 아니면 별이 보는 바로, 별을 본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어의에 그 뜻에 무소취로되 취할 바는 없지만은 특취 제동 제공 양자지 상응이라. 다만 저 동쪽에 있고 저 공소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글자가 서로 간에 그 응함이라. 취할 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별이라는 것은 밤에 야근 당직을 쓴다라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언 기소의 여차자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러하다라고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은 기욕이 소부지 분이 그대로 부시한 바 그저 그대로 그 부시한 바 부여한 바 이것은 부여한 바 이렇게 되어 있네. 부여한 바의 분수로 인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의 분수로 말미암아서 부동호 귀자라. 귀한 신분이 귀함이 같지 않음이라. 시로심이 드고 군에 위 부인지 해이 불감치 원어 왕내지 근야라. 심이
이 임금을 얻어 모심에 부인의 은혜로움이 되어서 부인의 은혜로 삼고 임금을 모심에 은혜로 삼고 감히 요거는 참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요. 이 주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모신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부인의 은혜로 삼고서 감히 내명부의 총책임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군의 부인이 되겠죠. 총책임자로서 어쨌든 관직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인이 은혜로움을 두어서 감히 왕래하는 그 부지런함을 원망에까지 이르지 아니함이라 표현했는데 참 지극히 남성적 시각에서 모든 여자를 임금의 첩 개념으로 표현한 데서 이건 전혀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거듭 표현하지만은 내명부의 그 여관들의 직책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내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 어쨌든 그 밤에 야간 당직을 대단히 성실하게 선다라는 측면에서만 보시고 그것이 이제 문왕과 사시의 그 덕화에 힘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 소성이여 유삼여묘로다. 쑥쑥 소정이여 포금여 주하니 식명분류일세니라. 역시 식명불세 분류 부동 다 그 같은 후렴귀 방식으로 해서 맺었습니다. 반짝이는 저 작은 별이여 삼성과 묘성이로다. 공경이 밤에 감이여. 자, 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불 금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잠옷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보면 피라고 표현했고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단피가 되니까 그 혼이불이라는 뜻이니까요. 밤에 잘 때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 혼이불을 덮는다라고 하니까 혹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 몇 사람이 잠깐 이제 교대를 해서 밤눈을 꼬박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3시간이건 2시간이건 서로 교대해 가면서 잘 때 그래서 이불 덮고 잘 것들을 아예 싸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포금 여주하니 그래서 그 잠옷과 이불을 싸들고 가니 식명분류일세니라. 자, 이에 명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여관으로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그 삼성을 그냥 석삼자의 삼성이라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우리 삼성은 시경에 나오는 그 삼성의 삼성을 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삼성은 어디에 되냐면 규류이며 필자 3이죠. 서방태. 그래서 규류 너무 크게 써가지고 규루 그 다음에 위 묘 여기 묘 그 다음에 필 요 사이에 3개 필 아까 다할 필자 필자삼 요거 시 공부하시면서는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뒤에 보면 별 이름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각항자방 그 다음 두녀 위실벽 여기서부터 자 두 우 녀허 위 이때 위가 이 위자니죠. 여기서는 두녀허 그 다음에 위태로 올리자 위실벽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녀 위실벽 하면은 동방과 이쪽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북쪽이 위로 가는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북쪽이 위로 가는 경우까지를 보신다면은 북쪽이 위로 간다 그러면은 별은 왜냐면은 그 하늘의 별자리는 우리 천자문의 맨 앞에 나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것 항상 이리관지라고 할 때 동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하늘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들어서 보면서 북쪽을 위로 보는 거죠. 낮에는 남쪽. 그래서 북쪽이 위로가 있을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것만 구별 잘 하시면 돼요. 서양 방위만 보다가 이게 뭐야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라고 하는데 정말 보는 사람들이 엉터리였다는 게 왜냐하면은 분명히 동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서양 달력은 지금 서양의 그 방향은 여기 위로 간 거죠. 위로 가면은 낮을 기본적으로 그릴 때는 자 서양은 어떻게 돼?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쓴 그죠? 요렇게 해서 서 남이라고 쓰는 거나 자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서 남북이나 두 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다 이렇게 본 걸 가지고 이걸 틀리다 표현해요. 방향은 전혀 다를 게 없어. 다만 뭐예요? 저 공간을 평면에다가 이렇게 배치한 것 뿐입니다. 아마 그 평생 살면서 이 방향으로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요렇게 머리 돌리는데 시간 무지무지 걸리는 분들 거의 한 80%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만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거 보고서는 전부 다 틀렸다, 엉터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방향은 똑같아요. 자, 북쪽으로 이거 평면인 아까 공간을 항상 평면에다 둘 때 뭘 위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이의 문화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이 되니까 당연히 남쪽이 되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이걸 똑같이 봐서 북쪽을 이렇게 두고 대신에 별자리 표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두녀허 위실벽이 되겠죠. 두우녀 그 다음에 허 그 다음에 자 위실벽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방열수는 뭐예요? 각항저방 신미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각항저방 신미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두성하고 기성은 같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게 우리 그 만나는 바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동북방이 되는 거죠. 이 동북방에 우리나라가 위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각항저방 신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쪽에 그 아니 잠깐만 여기 서쪽이 되는 거죠. 서쪽이 되면은 뭐가 되죠? 여기가 벽 해놓고 그 다음에 서쪽 규루이며 필자삼이 되는 거죠. 아까 반대로 붙으니까 규루 아니 반대로 되죠. 이제 북쪽이 올라가니까 규루이며 필자삼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뭐가 되냐면 정기류성 장익진 여기 되겠죠. 정기류성 장익진에서 방향만 좀 바꿔놓으면 돼요. 그럼 똑같아집니다. 머리가 머릿속에서 그 입체 공간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야 됩니다. 별자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계속 별자리 나올 겁니다. 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류성 장익진 정기류성 장익진 맞죠? 위쪽이 여기가 되니까 아니 지금 남쪽이지 남쪽이 되니까 각항저방 신미기 각자가 꼬리별 머리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되나요? 꼬리별 정귀류성 규류이묘 필자삼 그 다음에 정귀류성 장익진 꼬리별 이게 머리별이니까 그죠? 머리별 꼬리별 꼬리 이렇게 물고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달리 요 순서만 바뀌니까요. 혹시 항상 볼 때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천문도 볼 때 일상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써요. 동서남북해서 이렇게 쓰고 밤에 천체는 이렇게 고칩니다.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그림은 북쪽이 위로 가 있고 동서는 전혀 안 바뀝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다시 별자리 배치들만 다시 해두면 돼요.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요렇게만 요걸로만 그냥 단순하게만 썼으면은 요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듯한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은 하늘 보면은 전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 좀 아마도 걸릴 테니까요. 아마 시 다 공부할 때쯤이면은 별자리 다 외우시고 그러면 두루두루 써먹을 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묘성 그래서 흥예라 그 다음에 삼성과 그 다음에 묘성은 서방의 두 별이라 그랬으니까 규류 위묘 필자 삼에서 삼성 묘성 이렇게 되는 거죠. 묘성은 무슨 성? 그렇게 몇 번째? 삼성은 7번째, 첫 번째가 되죠. 거꾸로 해서, 거꾸로 계산할 때.
첫 번째 별하고 그 다음에 묘성은 일곱 번째가 되나요? 아니 참 이게 뭐지? 서쪽 별. 서쪽 별이 규류 위묘 필자삼. 규류 위묘 필자삼. 그럼 필이 필자삼 몇 번째? 일곱 저기 뭐야 규류 위묘 필자삼. 아 이게 아니야 제가 다른 걸 본 거구나. 저 서쪽 유방 이게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이때가 유방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삼성 이게 삼성 표현할 때요 별이를 하고 신하고 요거 다르다는 건 알죠? 신하고 자 별하고 성신이 있고 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수가 있고 성신이라고 할 때 이거 신은 뭐냐면 그 별들이 붙어있는 땅 개념입니다. 땅 개념에서 깜깜한 그러니까 우리가 북신이라 그러면은 북극성이 있는 그곳에 깜깜한 거 그러니까 이 북쪽에 보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 북신이 있다 그러면은 별들이 이렇게 있죠. 그 별들이 있는 지극히 고요한 땅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고요. 수라고 하면은 별자리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다 묘성이다 그러면 단 하나의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수와 그 다음에 묘수 개념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는 다 이것도 별인데요. 그래서 별자리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자 28수 47에 28이죠. 28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28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체의 모든 별들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쪽 별들을 전부 다가 그러니까 각수 이렇게 되는 거죠. 각항저방 신미기 그러면 그죠? 각수 그 다음에 항수 다 이 개념이에요. 다 별자리 낮게 하나하나의 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문요초나 이것도 가끔 공부하시면서 천문요초 번역된 게 있고 우리 별자리도 있고 천문요초를 일단 보는 것이 조금 편할 겁니다. 저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 시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중국 별자리하고 우리나라 별자리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그 천문요초 번역된 거 있고 우리 별자리 몇 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천문요초 가지고 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별자리에 대해서 좀 보시고 우리가 주로 서구 별자리 위주로만 배워가지고 요즘 사람들 그 표현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합니다. 더군다나 한문을 안 쓰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에 위성도 있죠. 여기에 위성 그 다음에 밥통이자의 위성 규류이모의 밥통이자의 위성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궁여지책으로 뭐냐 이건 밥통별 그냥 얘는 위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한자 쓰면 참 편한데 그래서 참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래서 서방의 두 수의 별이라 삼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흥역 취여 묘여 조이자라 그리고 그 흥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 아까 별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삼성과 묘성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주, 그러니까 뭐 주뿐만 아니라 그 두 글자 유하고 주 이렇게 해서 운을 맞췄다 유하고 주 묘주 뭐 중국 발음으로 해요. 뭐 같을 테니까 묘주 그 다음에 유 요 세 글자가 되는 거죠. 묘주 유 세 글자가 지금 그 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자 소성 2장의 장마다 5귀절이라 여시왈 여드림이죠. 부인이 무투기지 행하고 전부 다 이 투기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첩이 그냥 뭐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축첩이 안어 기명하니 그 명에 편안하니 소위 상호인이 하필 호이자라. 그래서 위로 윗사람의 인을 좋아하며 아래로 반드시 그 의를 좋아하는 것을 이릅니다.
지금 여기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 송나라 때 학자들이 자꾸 천첩, 축첩 뭐 이렇게 어쨌든 첩부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참고 2번에 그 한나라 때 나온 바로 염철론의 그 내용하고도 어긋납니다. 어긋나고 또 이 앞선 그 문항이나 요때 그 엄격한 그 법도하고도 어긋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피소성이여 삼오제동이로다. 숙숙소정이여 숙야 제공하니 식명부동일세라 흥예라. 해피소성이여 유삼여묘로다. 숙숙소정이여 포금여 주하니 식명분류일세니라 흥예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흥예라 소성